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운명 공동체 관계임을 내세우면서 외교 관계 강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 관영 매체라든지 우리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원래 중국이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왜 베트남을 방문했는지, 왜 헛발질했다고 하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시진핑 주석이 12일 1박 2일 일정에 베트남 국빈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운명 공동체로서 외교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CCTV에 따르면 12일 시진핑 주석은 하노이에서 응우엔 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만나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베트남 지도자, 중국 베트남 청년 대표와 소통하는 자리에서 동지이자 형제인 중국과 베트남이 맺은 특별한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양국 간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과 응우엔 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베트남 방문은 2015년, 2017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고 그동안의 중국과 베트남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는 연내 상호 방문을 실현하면서 양당과 양국 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며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올해 외국 방문은 러시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브릭스 정상회의였죠. 그리고 미국 에이펙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베트남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베트남이 미국과 관계를 급진전시키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미국과 베트남은 1960년대부터 1975년까지 오랜 전쟁을 치른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미군 약 6만 명, 그리고 베트남인 약 200만 명이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양국이 지난 9월 10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외교 관계를 최상위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높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미군 철수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베트남과 미국이 관계 결속을 하게 된 것은 남중국해 영토를 둘러싸고 중국의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해서 지난 6월에는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낭에 입항했습니다. 다낭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흐앙사군도, 중국명으로는 시사군도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가깝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면서 미국은 대규모 투자와 반도체 등 이 IT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했던 적이었지만 국가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힘을 합친 겁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보를 튼튼히 해야만 경제적 번영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양국의 관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의 관계 증진이 군사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중국이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을 중국의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이번에 시 주석이 베트남을 전격 방문해서 우위를 다지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시진핑 주석은 베트남을 향해서 운명 공동체 관계로 격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라는 용어는 중국이 그동안 주창해왔던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는 시 주석이 2012년 11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처음 언급한 표현입니다. 이는 인류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미국에 맞서서 중국 위주의 세력권을 형성하겠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운명 공동체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운명 공동체 표현이 지나치게 중국의 예속 그리고 구속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이 반대를 하자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인류 미래 공동체,
이런 애매모호한 용어로 재정립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기존의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 6개 나라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원하는 대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인류 미래 공동체로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이는 어디까지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관계 격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중국식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미국의 소리 VOA는 지난 11일 시진핑 주석은 운명 공동체를 말하지만 정작 하노이는 이에 대해서 미온적이라 그러면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런 용어를 거창하게 외치고 있지만 정작 베트남 국영 언론들은 그런 용어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치민시의 법대 강사인 호앙 비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운명 공동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개념이라 그러면서 베트남은 중국의 편에 서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의 알렉산더 무빈 교수도 베트남이 중국의 운명 공동체에 가입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는 현재 중국과 베트남 간의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선전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베트남과의 관계에서 항상 미국에 더 가깝거나 앞서거나 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렇게 VOA에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공안부 대령 출신으로 페트로타임스 편집장을 역임한 응웬 누퐁은 중국의 공동운명체 구상에 대해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강대국이었으며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그들의 행동은 매우 비열하다 그러면서 중국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응웬 누퐁은 이어서 중국은 운명 공동체를 강조한 다음 나중에는 베트남이 중국을 따르도록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미 중국과 해양 분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 문제에서까지 중국에 끌려가서는 안 될 것이며 단지 공동의 이익만을 위한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의 온갖 유혹에도 꿋꿋이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중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때문입니다. 지금도 중국은 남중국해 일방적으로 구단선을 긋고 호황사 군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해라 그러면서 충돌하고 있죠. 베트남은 이제 탈중국 시대를 맞아서 중국의 대안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뽐내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 공장들의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양국 간의 탄력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을 대체하는 공급망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 스마트폰의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가공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히토류 공급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히토류 공급 국가인 중국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베트남과 새롭고 강화된 외교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경제적 유대 관계는 지속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에 국한될 것입니다. 같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해서 결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베트남 방문에서 애초 원했던 운명 공동체로서의 관계 격상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악수하면서 뒤통수 치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